영국은 다른 나라처럼 AI를 강제 과목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막지도 않았죠. 영국이 가장 먼저 세운 것은 아이가 AI를 안전하게 쓰는 규칙과 최종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사람에게 남긴다는 원칙이었습니다. 화려한 커리큘럼보다 안전과 책임이 먼저였던 겁니다. 왜 이렇게 신중했는지 그 흐름을 차근차근 따라가 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챗봇과 이미지 생성 AI를 일상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쓰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였죠. 그래서 영국은 도구를 먼저 쥐어주기보다 안전하게 다루는 힘부터 세우기로 했습니다. 빠른 도입보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먼저 놓은 셈입니다. 출발은 2023년입니다. 영국 교육부는 학교의 생성형 AI 사용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막지도, 무작정 권하지도 않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쓰라는 방향이었죠. 무엇보다 학교가 AI 사용을 숨기지 말고 열어두라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첫 단추부터 투명함이었던 겁니다. 2025년 초, 가이드는 훨씬 촘촘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챙긴 것은 학생의 데이터였습니다. 영국의 데이터 보호 규칙과 아동 보호 규약에 맞춰 AI가 아이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못 박았죠. 학교에는 어떤 AI를 쓰는지 투명하게 알리라고 안내했습니다. 편리함보다 아이의 정보가 먼저였습니다. 다음은 평가였습니다. 시험 기관은 과제와 시험에서 AI를 어떻게 다룰지 지침을 냈습니다. AI를 무조건 금지한 게 아니라 무엇이 아이가 한 것이고 무엇이 AI가 한 것인지 구분하게 한 겁니다. 학문적 진실성, 즉 정직하게 배우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같은 해, 아동 안전 지침에도 AI가 들어갔습니다. AI가 만든 유해한 콘텐츠나 AI를 이용한 괴롭힘으로부터 아이를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영국은 AI를 가르치기 전에 AI 시대에도 아이가 안전한지부터 물었습니다. 기술보다 아이가 먼저였죠. 영국이 아이에게 정말 기르려는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판적으로 읽는 힘입니다. AI가 준 답을 그대로 삼키지 않고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데이터가 믿을 만한지 따지는 능력이죠. 도구를 잘 다루는 아이가 아니라 도구를 의심할 줄 아는 아이를 키우려는 겁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아직 많은 교사가 AI 사용을 아이에게 조언하는데 자신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르치는 학교도 5곳 중 1곳 정도에 그쳤죠. 그래서 영국은 화려한 속도 대신 교사부터 천천히 준비시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영국이 끝까지 AI를 전국 공통 필수 과목으로 강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학교와 교사에게 재량을 줬죠. 위에서 획일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현장이 준비된 만큼 스스로 도입하게 한 겁니다. 느려 보여도 뿌리가 튼튼한 방식이라 정책이 바뀌어도 뒤로 물러설 일이 적습니다. 영국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AI를 빨리 쓰는 것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책임 있게 쓰는 것이 먼저다.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는 기술보다 도구를 의심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 먼저다. 이 순서를 지킨 나라가 결국 멀리 갑니다. 이 이야기가 한국 가정과 무슨 상관일까요? 아주 큽니다. 영국이 나라 차원에서 책임은 사람에게라고 못 박았다면 한국 가정은 저녁 식탁에서 그걸 실천할 수 있습니다. AI가 답을 줘도 마지막 결정은 아이가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할래? 이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영국이 비판적 사고를 강조했다면 집에서는 이 답의 근거가 뭘까?를 함께 물어보면 됩니다. 영국이 무엇이 내 것인지 구분하게 했다면 집에서도 방금 그건 내가 한 거야, AI가 한 거야, 를 물어보는 거죠. 거창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짧은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자랄까요? AI 말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아이, 무엇이 자기 생각인지 아는 아이, 그리고 근거를 물어속지 않는 아이로 자랍니다. 영국이 제도와 규칙으로 지키려 한 것을 우리는 집에서 매일의 대화로 기를 수 있습니다. 시작은 오늘 저녁. 질문 하나입니다.